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해외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성장을 돕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조 규모의 혁신 보험 모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차로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연계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해 국내 신규 벤처 투자를 미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벌집 계좌를 편법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벌집 계좌는 법인 계좌 아래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에 담아 관리하는 것으로 시중은행은 문제가 된 벌집 계좌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J 오쇼핑이 CJ E&M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이 계열사 합병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CJ 오쇼핑과 CJ E&M의 글로벌 인프라까지 상호 공유되면서 해외 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 매각 추진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설이 두산그룹의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편 등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했고 이 여파로 두산중공업은 오늘 오전 전일 대비 13.07% 떨어진 14,3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1포인트 하락한 2,515.43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65포인트, 1.63% 하락한 886.58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되 급등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과 함께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내 900선까지 이탈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수요일 저녁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좀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올라온 피로감에 의할까요? 좀 조정 또는 하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방송 내용이 시황이라든가 종목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1월 15일 월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난해처럼 제2의 크리엔사이언스, 제2의 셀트리온 제약을 꼭 제가 추천해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맹렬하게 분석 중에 있고요.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엔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급등해 줬었는데, 제가 올해도 확실하게 중기 종목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세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계속 보시고요. 장중 방송 많이 참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종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올해의 작품도 정말 맹렬하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오늘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거품 후유증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올라왔던 큰 거품에 대한 부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이를 제약바이오 업종 좀 중점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장 정리를 통해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오늘장 한마디 내용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거품 우울증이 오래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웬만한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3배 고평가, 뭐 이건 양반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뭐 5배에서 7배 뭐 이 정도인데 제약 업종에 포함된 종목도 있고 제약 업종은 아니지만 사실상 제약 바이오에 해당하는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거품이 심해요. 그래서 현재 지수를 끌어올린 요인도 제약 바이오인데 사실 상당히 이제 거품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종목 신라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의 객관적 사실과 평택청년 적정주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라젠은 최근 52주 등락이 최고가 15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8,900원. 그러니까 무려 16배 정도 간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다면 뭐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바이오를 가치주라 그러는데 정말 그건 주식을 모르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가치주는 예를 들어서 뭐 종이목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뭐 건설주에서 우량한 회사들, 기타 그 내수 관련주들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좀 소외되는, 그러니까 크게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수익 내면서 저평가된 종목, 이걸 바로 가치주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장주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라든가 IT입니다. 근데 IT 관련주들은 사실 이게는 성장주라 하기엔 좀 그래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잖아요. 근데 바이오주들은 허망할 정도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성장주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거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럼 신라젠이 어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입니다. 단위가 이제 억 단위고요. 2015년에는 매출이 18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38억 적자고요. 당기 순이익은 559억 적자입니다. 무지막지하죠. 2015년에요. 2016년에는 매출이 좀 늘었어요. 53억입니다. 영업이익이 468억 마이너스고요. 당기 순이익이 740억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 기가 막히죠. 서울 시내 아주 유명한 음식점 매출액보다 더 작아요. 2017년에 어떠냐? 아직까지 이제 그 2017년 전체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3, 4분기까지가 매출액이 4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72,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03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흑자 기업인데 고평가다. 그러면 그나마 제가 그냥 말을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이론적인 적정 주가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신라젠을 끝까지 추천 안 했어요. 근데 후회 없습니다. 왜? 이거를 만약에 이 상태로 추천했다 그러면 전 추천했다는 사람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재무제표 보고 어떻게 추천하냐고요. 물론 기대감이 있겠죠. 성장주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조정받아 위험하다 볼 수 있겠고, 이게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한 흐름인데 신라젠을 제가 예로 드린 거예요. 그나마 흑자 기업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현대차하고 셀트리온 비교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현대차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매출액은 몇 배? 100배. 수익은 10배. 그리고 자본 총계는 30배. 이익잉여금은 47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셀트리온이 더 높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추정치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거 다 나왔던 걸 얘기하는데요. 너무 심하고요. 자, 그러면 2017년 3, 4분기 기준으로 제가 자본 총계와 현재 기준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라젠하고 바로 이제 미래에셋태우인데요. 자본 총계가 신라젠이 얼마냐? 2천억이 안 됩니다. 1998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무려 7조예요. 35배가 넘죠. 근데 미래에셋태우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가 7조 원이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6조대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성장주라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12,000원 나옵니다. 설령 이게 올해 봄에 좀 좋아져서 뭐 15,000원, 20,000원 된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고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12,000원이니까 몇 배입니까? 거의 9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기서 만약에 지수 조정을 받으면은 분명히 후유증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장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따 시황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C그린홀딩스예요. 1월 15일과 1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죠. 5,200원의 매수 홀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인데 이게 5,200원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추천한 거죠. 좀 더 제가 높게 잡았네요. 5,200원이니까 라인이 여기네요. 네. 여기서 잡았는데 이거는 왜 추천했느냐? 일단 적정 주가가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추천 당시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엄청나게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이미 2015년 고점 찍고 거의 3년 가까이 내려간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차트 분석을 해보면 기가 막히는 분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정 충분히 받았죠. 차트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론이 나온다. 설명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은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혹시라도 조정받으면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리겠고요. 평택촌업 아카데미 설명드렸습니다. 2018년 1월에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21일 일요일날 생방송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방송을 통해서 저와 소통도 하고 정말 리얼한 강의를 듣고 싶으면 1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보기가 항상 시청이 가능하니까 그쪽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거품 후유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라는 말과 함께 신라젠에 대한 분석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주셨고요. 자, 오늘의 매매 복귀 내용에 대해서는 KC그린홀딩스였습니다. 이 가격대 조정 시 접근에 대한 의견도 함께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님과 함께 정말 리얼 소통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택촌놈 아카데미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이 1월 21일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녹화 보기로 다시 보기가 항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황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요. 대표님 좀 분석 꼼꼼하게 더욱더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했고요. 그럼 당연히 지수는 하락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전망을 한다면 뭐 잘해야 횡보 또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 급락으로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여전히. 코스닥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잘해야 횡보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코스닥이 문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했죠? 11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밤 무료 방송 해드렸었잖아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떻게 했었냐? 바로 10월 하순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10월 하순에. 그때 지수가 700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나서 11월에, 12월에 증권사라든가 각종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포인트 얘기가 나왔죠. 제가 제일 빨리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는 1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월 말에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흐름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11월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여기서는 조정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때 800선을 넘었을 때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여기서 850이 바로 달려가면은 1000포인트 못 간다. 조정을 제대로 받아야지만이 1000포인트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완전히 그냥 지수가 급등해 버렸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주 불안해요. 저는 분명히 10월 하순에 10월 말에 코스닥 1000포인트 간다고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1000포인트 얘기 나왔어요.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제 걸 참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10월에 얘기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어땠다? 여기서 800선 넘어가는데 850포인트 바로 가면은 이거 계속 못 간다. 그러더니 조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왜? 제대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조정을 안 받고 마치 쫓기듯이 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올라갈 때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IT주들은 오히려 내려갔고요. 별 볼일 없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흘러내렸어요. 유독 제약바이오, 그것도 넓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좁게 말하면 셀트리온 삼형제만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지수는 실속 없이 갔는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 코스닥이 앞으로 세게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조정 어설프게 받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전망도 또 덧붙여 주셨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분석까지 함께 다시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시황 분석까지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톱텍이 올라왔습니다. SK텔레콤의 인수 검토 소식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이슈네요. 다음 이슈는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LG페이 북미 진출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톱텍이 올라왔습니다. SK텔레콤 쪽에서 인수 소식까지 검토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호재성 뉴스 덕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톱텍에 대한 흐름 먼저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이내 빠지면서 15%가 밀렸네요. 29,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톱텍이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암호화폐처럼 정말 그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29,700원, 최고가는 41,95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들은 뭐 여기서 매도 안 해도 됩니다. 좀 더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들은 조정시 매수하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매수하기엔 조금 불안하고요.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조금 밀리면은 매수해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엄청났죠?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8%, 종가는 마이너스 15%였으니까 대략 고점 저점 따지면 거의 40% 밀린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오늘 고점에서 매수했든 아니면 뭐 보름이나 한 달 전에 매수했든 뭐 여기서 지금 매도하기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절대 잡지 마세요.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라는 그런 의견에 좀 선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당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좀 홀딩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매물대가 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접근에 대한 의견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LG전자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LG페이가 북미 진출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에 LG전자 오랜만에 좀 확인해보는 것 같네요. LG전자 계속해서 고점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31% 상승한 11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만 원 초반대에서 상승 곡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는 최근에 11만 원대에서 좀 횡보해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수로 보나 이 종목으로 보나 일단 저는 과정상 매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더 가더라도 뭐 안타까울 거 없고요. 밀리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 워낙 계속해서 고점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부근에서는 보유자는 매도 의견이고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은요. 톱텍과 그리고 LG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카카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죠.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작년 말 정도 해서는 고점을 기록하면서 좀 탄력이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자, 최근엔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4.63% 빠진 13만 4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14만 원대도 깨진 상황이네요, 오늘. 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세요. 카카오가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비트코인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비중이.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15만 5천 원일 때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에 여기서도 매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11월에도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럭저럭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워낙 좋았잖아요. 1월에. 그래서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도 이제 무더기로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탄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했지 어제까지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써 1월 초부터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계속 매도 사인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현물 쪽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가상 통화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이 23%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반드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 만나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대한전선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어요. 11% 넘게 상승하면서 1,330원에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은 지금 작년 말부터 최저점을 좀 바닥을 찍었고 이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도 좀 증가했네요, 대표님.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대한전선은 가치주와 성장주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성장주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치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걸 말해주는데요. 어차피 이 종목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그 연말에 저점 찍고 이제 급등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한 건 호재 덕분에 급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처참하죠? 네, 엄청나요.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올랐다 그랬는데 1,400원대인데 환산 가격으로 하면 이게 무려 170만 원대 주식이었어요. 17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17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제 겨우 1,300원대.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어디까지 떨어졌냐? 거의 1,100원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폭락한 거죠. 왜 그러냐?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없는 분들은 정말 단기 매매로 재미삼아 한번 하되 굳이 이거는 접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상담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 통해서 대표님이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거기에 더욱더 특별하게 올해는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신 문자를 추첨을 통해서 2분을 선정하고요. 이 2분께는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벤트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하니까요. 이번 주도 남은 날까지 많은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해 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69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른손 ENA를 매수가 1,800원의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오늘장의 바른손 ENA는요. 1.40% 상승한 1,8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에서 이제 매수가 근처긴 하지만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고 이 구간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시네요. 네, 애매모호한 거는 좀 기초 설명도 하고 부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추가는 반대합니다. 다만 손절 10%가 되면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중기 보유를 하세요. 제가 중기보 하라고 하는 종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바른손 ENA에 대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셨는데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이시고 다만 손절 마이너스 10% 좀 지키는 내에서 좀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 10%쯤 찍지 않는다면 중기 보유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04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크로제를 매수가 36,0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크로제는요. 2% 넘게 빠지면서 39,2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최고가가 42,000원대까지 간 상황이어서 목표가라든지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손실이 좀 줄어드셨네요. 네. 네, 이 종목은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추격을 하신 거죠. 운이 참 좋았어요. 마크로제는 제가 실전에서 작년에 7, 8월에 추천했었습니다. 했다가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9월에 저점 찍고 올라갔는데 사실 그냥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올라간 거지, 이 종목이 이렇게 어떤 메리트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36,000원에 잡으신 분은 사실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21선 아래 매수하라고요. 여기부터가 상승 추세입니다. 61선 파란색이 121선 빨간색을 돌파했잖아요. 예, 이 시점부터. 그 이후에는 제가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알려드린 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작년
했던 방송들 한번 쭉 계속 보세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각종 기법, 차트에 관련된 거, 뭐 정신교육, 뭐 총론적인 거 별거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볼 필요 없고요. 제가 방송했던 내용 그것만 계속 보셔도 상당히 아마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좀 늦게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주셨고 또 주식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 저희 정석투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88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FTENE를 매수가 5,000원에 비중 5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FTENE 같은 경우에는요, 8% 넘게 올라가면서 7,36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 5,000원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목표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욕심을 자제하시고요.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추격 매수한 거죠. 운이 좋았죠. 결과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면요. 만약에 올해만 주식한다. 난 6개월만 주식하겠다. 이러면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됩니다. 돈이 떨어져서 중간에 쉬는 경우는 있어도요. 다시 복귀합니다. 제가 올해 주식 투자가 30년째예요. 수도 없이 봤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버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계속 합니다. 날린 사람은 억울해서 결국 돌아와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운 좋아서 수익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이 좋았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아주 운 좋게 수익이 났는데 길게 보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이 좋았으니까 욕심 자제하시고 적당히 던져달라. 더 가든 말든. 야구를 비하면 그거예요. 거의 머리 높이로 날아온 공 휘두른 거예요. 그때는 또 안타가 나온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됩니다. 타율만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리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TN에 대한 부분은요, 좀 욕심을 좀 자제하시고, 이쯤에서 좀 목표가에 대한 부분,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773님 보내신 문자고요. 파티게임즈를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게임주가 또 올라온 상황인데요.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0% 빠진 1,1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를 하시고 나서 계속 좀 주가가 흘러내려서 좀 걱정도 크시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번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안 그래도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전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는 너무 애매하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조정 받으면 언젠가 추천하겠다. 이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세팅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좀 손절 라인 잡아보시고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2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로보틱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378,500원에 비중 10%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439,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30만 원대가 지금 최근의 저점이었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만약에 밀리면 본전 매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시는 대로, 장기까지는 아니라도 중기 보유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4개로 분할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전 유일하게 현대로보틱스만 좋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들은 글쎄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급락했다가 올라갔는데 급락한 이유는 현대중공업 그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 그냥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재 수익권으로 좀 잘 가져가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전 매도 또는 중기에 대한 보유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수익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33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선익 시스템을 매수가 25,5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네요. 자, 먼저 오늘장의 흐름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선익 시스템은요, 5.17% 상승하면서 26,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청자분도 오늘의 탄력으로 수익을 가져가시고 계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선익 시스템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고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적정주가 26,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신 거는 손절 5%, 승 10% 단기 매매하시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시다가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때 같이 밀을 때가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관심 요구를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라인 좀 잡아드렸고요. 수익의 10%에 대한 대응 가격대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8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조님, 코렌을 매수가 1,895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코렌의 종가는요, 1.03% 상승한 1,4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에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높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절 안 하시고 4개월 동안 홀딩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본전 매도하게 되면 조정받을 때 재매수하라. 그런 뜻이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 마이너스 30%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완전 소해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가을이었죠? 그때쯤 매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제 홀딩 하셨는데,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좋았었고, 또 코스피 자체도 어쨌든 11월 초까지는 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흘러내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건 철저한 소외주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확실하게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본전이 오더라도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만약에 이제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밀리면 일단 마이너스 30%라도 손절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렌 같은 경우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마이너스 30% 손절 매도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75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대한제강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9,900원에 비중 15% 진단 원하셨네요. 자, 오늘 대한제강의 흐름은요, 오늘 9,6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좀 긴 추세로 봤을 때 14,000원대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좀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가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하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정 주가 대비로 본다면 억울하죠. 31,000원대니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외주들의 특성이 어떠냐? 지수가 올라갈 때 반대로 내려갔던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요.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가 없으면. 근데 이건 특별하게 그럴 만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소외된 업종 종목군으로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적정주가 비교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매도 후 재매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099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현대약품을 매수가 5,689원에 비중 50%입니다. 상한가 쳐서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대약품 오늘장의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5,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라고 한다면 좀 일주일 전인 것 같고요. 1월 10일 날 수요일과 그 다음 목요일까지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좀 눌리네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요. 이분은 매매 기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50%를 한 번에 잡은 것 같지 않고요. 따라잡기 하고 추격한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상한가 쳐서 매수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따라잡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수평선 라인이 평균가가 되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일단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또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오겠죠. 지금 평가 손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상한가 따라잡으면 안 돼요. 더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게 습관되다 보면 한번 제대로 망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분봉을 보시면서 상한가 갔던 그 첫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상한가 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처음부터 상한가 하는 종목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초반에 급등했다가 분봉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0%에서 15%까지는 뭐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뭐 더 좋은 건 그 아래부터 매수해야겠죠? 그때 놓쳤다. 그러면 차라리 잡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게 습관이 안 되면은 이렇게 따라잡기래요. 17년 전, 18년 전에 그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이런 기법이 유행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는 코스닥 버블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때 그게 통했어요. 근데 그 습관 들였던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년도 안 걸려서 깡통 나와버리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설명드렸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약품은 최근에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에서 좀 비중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매매 기법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가격대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3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포스코 대우를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포스코 대우는요, 2% 넘게 빠지면서 21,150원에 마감이 됐네요. 24,000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 최근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30% 손절하시고요. 이분은 주식투자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떠나서 이거는 추격 매수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이 있다.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을 안 한다. 세 번째, 종목이 하나든 5개든 항상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중에서 12개월 내내 돈 벌겠다고 덤빈다. 이분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거죠. 추격 매수한 거예요. 두 번째, 30% 정도 평가 손일 때까지 그냥 홀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 스타일로 봤을 때는. 왜? 마이너스 30% 가까울 때까지 홀딩한 분이 한 종목만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작년 7월에 잡아서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거기다 또 평가 손해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투자 기초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운 좋게 매매 놔도요, 그게 사상누각이 됩니다. 주식투자 30년째 하는 주식 나이로 할아버지 같은 제가 하는 말씀이니까 꼭 듣기 바라시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일 때, 20대일 때 어른들이라든가 노인들이 뭔가 얘기해 주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본인들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이를 들면 어때요? 깨닫잖아요. 아, 왜 그 얘기인지 알겠다. 근데 인생은 뭐 그럭저럭 해서 배우고 갈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는 2, 3년 동안 잘못해서 하면 손실이 크게 나잖아요.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번 반토막 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본전 찾을 확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번 마이너스 75% 이상 나잖아요? 아주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 경력도 꽤 오래된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마이너스 75% 이상 손해본 사람이
본전 회복한 거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딱 2명 봤어요. 딱 2명.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를 잘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행착오를 겪으면 힘들어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5년, 10년, 15년짜리 경력자는 저한테 뭐 굳이 안 배워도 돼요. 왜? 그분들은 못 견뎌요. 왜? 본인이 조급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교육시키려고 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빨리 만회해야지. 그래서 교육이 안 돼요. 근데 초보자들, 주식 투자한 지 정말 1년 안 된 분들은 정말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배우세요. 저한테 배우시면 절대로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록 늦었다 싶지만 어쨌든 주식투자 기초교육을 반드시 받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대우 같은 경우 본전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만큼 저희 방송과 대표님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585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LG화학을 매수가 29만 1,000원에 비중 25%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꽤 많은 수익권에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LG화학은 42만 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뭐 20만 원대 후반이지만 그래도 20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비교해선 수익권이 꽤 나신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약 40% 평가이고요. 축하드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미있어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LG화학 같은 종목은 추세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 만큼요. 수익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에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667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창을 매수가 1,720원의 비중 4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창 먼저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5% 넘게 상승하면서 1,76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720원이니까 현재 수익권에 계신 오늘의 탄력으로 좀 수익을 좀 걷어가신 것 같네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 보유하세요. 제가 오늘 중기 보유 종목 2개나 얘기하죠. 개별주인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익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창 같은 경우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0%로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중기 보유를 하시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가는 만큼 그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903님 보내신 문자고요. 바이오리더스를 매수가 7,500원에 비중 5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요, 11%가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2,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최근에 뭐 우상향하면서 쭉쭉 나아가고 있는데 7,5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50%, 현재 꽤 수익이 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절반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자. 왜냐하면 여기서 다 던지기에는 좀 아깝고요.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있자니 약간 좀 불안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홀딩했다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중 조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만큼요. 현재 구간에서 50%에서 반전 쪽 목표가 좀 청산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좀 추가 보유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마지막 문자는요. 끝자리 0421님 보내신 문자고요. V원택을 매수가 45,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V원택 확인합니다. 43,9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V원택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탄력이 좋아서요. 대표님 수익권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매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다렸다가 참 잘한 거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여기서 추격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얼마쯤 매수할까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으세요. 그랬다가 오면 잡고요. 안 오면 다른 거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오박스에서 잡은 사람들 어떨까요? 지금보다 한참 올라와야 겨우 번전해요. 근데 여기서 잡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점 매수하신 분들이 번전 올 때 거의 한 30%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박하게 한 20% 정도 목표가를 대응해 주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원택은 본전 또는 20% 목표가에 대한 의견이고요. 매도 후 재매수까지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최장기 인터넷 진행자, 방송 진행자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중방송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도 추가가 됐다라는 점, 이 기능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을 잊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